자, 이제 우리는 2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1단원에서 너무 화질이 나빠서 이번에 화질을 살짝 올렸어요. 화질을 올리게 되면 용량이 너무 커지니까 용량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돼서 좀 성가셔서 안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한 단계 좀 복잡하더라도 용량을 조금 올리는 거 선명한 걸로 좀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48쪽 46쪽이죠. 46쪽입니다. 여기 암석에 대한 거 있었죠. 자, 이 46쪽 볼게요. 46쪽 위에 있는 그 한반도의 암석 분포와 바로 아래에 있던 한반도의 지체 구조 두 개를 함께 보겠습니다. 암석은 크게 변성암, 퇴적암, 화성암으로 구성된다고 했죠. 변성암은 시원생대 암석이고 퇴적암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는데 신생대의 퇴적암 되게 적은데요. 자, 한반도의 지체 구조를 보시면요. 지체 구조는 크게 두만지게와 길주명천지게 작은 거 떼고 나서 큼직큼직하게 평북 계마지게, 평남지향사, 경기지게, 옥천지향사, 영남지게, 경상분지가 있는데 이걸 순서대로 지게지향사, 지게지향사, 지게분지, 지게, 시원생대, 변성암, 지향사, 고생대, 석회암과 무연탄 퇴적, 분지, 중생대, 공룡 발자국 있는 퇴적층, 처음에 떼놨던 두만지게, 길주면천지게는 신생대 갈탄에서 이 한반도 지체구조상에 있는 것은 시원생대, 변성암과 고생대,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에 걸쳐 있는 퇴적암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한반도의 암석 분포에서 변성암 42.6%와 퇴적암 22.6%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지체 구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화성암 34.8%는요. 지각 변동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 구조상에 있는 이 거대한 덩어리 사이사이에 화산 활동 과정에서 중생대의 마그마가 관입하고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신생대의 그 화산암들이 이렇게 분출하면서 화성암들이 또 한반도에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화성암은 지체 구조상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럼 47쪽에 있는 확인학습 가시죠. 1번. 다음 자료의 AB 암석에 대한 옳은 설명. 어, 화강암은요. 자,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암석은 변성암이고 두 번째로 많은 암석이 화강암인데 화강암은 많이 분포하기도 하면서 암석 자체가 빛깔이 희고 곱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 조각하기 되게 좋아요. 특별히 어느 방향으로 깨어짐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탑을 만들 때 화강암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석가탑인 것 같죠? 자, 이거 화강암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제주도에 있는 이 까만 돌은 현무암이죠. 자, 그럼 화강암은 주로 돌산을 이루고요. 화강암보다 더 많이 있는 변성암이 주로 흑산을 이루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억. 흑산의 기반암을 이루는 건 변성암이고 분포 면적은 변성암 다음으로 화강암이 많으니까 화강암과 현무암 중에서는 화강암이 더 많겠죠. 형성 시기, 화강암은 중생대 관이암이고 현무암은 신생대 분출암이에요. 둘 다 화성암인 건 맞아요. 자, 2번 지도는 어느 지질시대 형성된 암석의 대략적인 분포이다. 오래된 지질시대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큼직큼직하게 지게지향사, 지게지향사, 지게분지가 있고 이게 시원생대 변성암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게지향사 했을 때 나가 바로 지게에 해당하고 다가 지향사에 해당해요. 그래서 시원생대, 변성암, 나, 고생대, 석회석과 무연탄, 다. 그럼 가는 맨 아래 경상도 땅이 되게 넓죠? 이거 중생대, 경상분지, 그리고 나머지 이게 길게 선상으로 분포되는 그 연두색의 나머지들은 주로 화강암들인데요. 화강암도 중생대 관이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가 중생대, 나가 시원생대, 다가 고생대니까 오래된 순서는 나, 다, 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48쪽으로 넘어와서 자, 48쪽에서는 그 중생돼 있었던 험한 지각 변동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러 단층선들이 있죠. 지질 구조선들이.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 신생대 빙하기와 빙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면서 해수면이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지형 형성 작용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49쪽 페이지에서는 신생대 융기운동인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골격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3번 보시죠. 다음 글에 가 운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지형. 자, 가 운동이 뭔가 했더니 신생대 제3기에 동해가 형성되면서 한반도에 압력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비대칭 지형이 형성되었다. 결국 가는 경동성 요곡 운동이고 달리 말하면 비대칭 융기 운동이 되겠어요. 자, 융기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면 되는데요. 자, 기억의 삼각주는 하천이 운반하던 토사가 바다와 만나면서 강의 하구에 섬 형태의 퇴적 지형을 형성한 거거든요. 따라서 기억은 퇴적이야. 하천 퇴적. 자, 니은 침식 분지는 단단한 암석과 약한 암석, 즉 변성암과 화강암이 있었을 때 화강암 부분이 빠르게 침식되면서 산으로 둘러싸인 낮은 평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거 침식력의 차이에 대한 거거든요. 디귿, 고위 평탄면은 낮고 평탄했던 땅이 융기로 인해서 높은 곳에 머물게 된 고위 평탄면에 대한 거, 융기에 대한 거고요. 리을 가미공유하천도 마찬가지로 평야지대를 흐르던 자유공유하천이 땅의 융기로 인해서 결국 막 흐르는 속도가 빨라지고 하방 침식 진행되게 되자 산지 사이를 흐르는 공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땅이 융기하면서 나타나게 된 지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경동성 요곡 운동과 관련이 깊죠. 자, 디귿, 리을 답은 5번. 4번. 다음 글의 가, 나 시기에 대한 설명. 자, 가 시기를 봤더니 하천의 상류부는 풍화산물이 많이 공급되었지만 그 퇴적물을 운반할 수 있는 유량이 충분하지 않았다. 비가 별로 안 왔나 보네요. 반면, 그렇게 돼서 상류부의 하곡, 하천 골짜기에는 퇴적이 활발했대요. 그리고 하천 하류부는 하천의 침식력이 강해져 깊은 골짜기 형성되었다. 하천 하류부는 바다에 직접 닿아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면 침식력이 강해지게 돼요. 따라서 가시기는 해수면이 낮았던 빙기에 대한 설명이죠. 자, 반면 나시기에는 하천 상류부에서는 즉 빙기에 퇴적되었던 물질이 나시기에는 유량 증가로 제거되었으며 하천 하류부에서는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대요. 나는 후빙기예요. 자, 그래서 가는 최종 빙기. 자, 그럼 1번. 하천 하류에 범람원 형성되었다는 건 하류에 퇴적이 진행됐다는 말로 후빙기에 맞는 거고요. 2번. 한반도와 일본이 육지로 연결되었다는 건 해수면이 낮아졌던 빙기에 대한 이야기. 침식 기준면은 해수면과 비슷하죠. 자, 그러니까 침식 기준면이 빙기 때는 낮았잖아요. 그래서 가시기는 빙기니까 낮았다라고 해야 되고 4번 언제 기온이 높았냐? 후빙기 때 높았겠죠. 그래서 나시기에 기온이 높았다. 맞죠? 그리고 5번 추웠던 시기는 물리적 풍화가 활발했고요. 따뜻한 시기는 화학적 풍화가 활발했으니까 5번은 바꾸어서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답은 4번. 자, 50쪽 보겠습니다. 50쪽은 1차 산맥과 2차 산맥, 즉 융기로 직접 만들어진 경동성 요곡 운동, 그리고 함께 일어났던 단층 운동, 이것으로 직접 만들어진 높고 험준한 산지가 1차 산맥이고요. 이 융기 이후에 하천이 빠르게 흐르면서 중생대에 만들어졌던 단층 선의 방향대로 산줄기가 차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침식으로 산의 형태를 갖추게 된 산줄기들을 2차 산맥이라고 불러요. 1차 산맥은 높고 험준하지만 2차 산맥은 대체로 연속성도 뚜렷하지 않고 대체로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돌산과 흑산이 있지요. 돌산은 화강암이 분포하는 곳, 흑산은 변성암이 분포하는 곳이고요. 융기와 관련해서 고위평탄면이 있다 그랬는데요. 자, 고위평탄면은 아주 높은 지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숲이 우거져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통이 편리하고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 고위평탄면이 농경지로 개간이 되게 되었어요. 특히 고위평탄면은 해발 고도가 높다 보니까 기온이 낮아요. 겨울에도 낮지만 여름에도 낮아. 여름에 시원한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시원한 기후를 이용해서 고랭지 채소밭을 가꾼다거나 혹은
목초지, 초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가축을 사육한다거나 이렇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산림 훼손이 심하다 보니까 비가 올 때면 토양이 이렇게 씻겨 내려가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5 번. 지도의 가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지도의 가 지형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음. 자, 가지형은 주변이 등고선이 되게 촘촘해서 색깔이 진해 보이는데 동그라미 쳐져 있는 지도의 가운데 부분은 등고선 간격이 넓어요. 그래서 좀 더 하얘 보이잖아요. 이렇게 등고선 간격이 넓다는 건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다는 거고 높이를 보면 경사가 완만한 가 지역이 높이가 1050m에서 거의 1200m 해발고도 되게 높죠. 자, 고위 평탄면은 해발고도 700m 이상의 그럼 고위라고 해요. 이상의 평탄한 면이 있으면 고위 평탄면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무려 1000m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고위 평탄면이야, 가가. 자, 그러면 이런 지형은 신생대 집안 융기 영향을 받았다. 맞고요. 자, 여기는 융기량이 컸던 동쪽 지역에 있겠죠. 따라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목초 재배에서 유리해서 목축업이 발달한 거 맞아요. 자, 리을 토양이 비옥해서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벼농사는 어 여름이 따뜻하고 기온이 높고 물이 풍부한 곳에서 벼농사가 행해지거든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행해지니까 여름이 시원한 이 지역과는 관련이 없겠죠. 자,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과 디귿 2 번. 51 쪽에 심층 이해해 볼까요? 1 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중생대에 발생한 세 차례의 지각 운동은 한반도 지형 양사에 큰 영향을 주었죠. 자, 중생대 초기에 송림 변동이 있었고 중생대 중기에는 대보조산 운동이 그리고 중생대 말기에는 영남 즉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불국사 변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대보조산운동과 불국사 변동 그래서 불국사 화강암이라고 해서 경주라든가 경상도 일대에 만들어진 많은 그 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아무튼 대보조산운동과 불국사 변동 때는 마그마가 관입했는데요. 이 마그마가 굳으면 화강암이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신생대에는 경동성 요곡 운동이 일어나서 함경산맥과 태백산맥 등의 1차 산맥이 형성되었잖아요. 자, 다음으로 2번 가시죠. 자, 2 번은 그래프와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요. 세로축이 해수면이고 위에가 0, -50, -100 해서 해수면이 0이 현재 수준이란 뜻이고요. 아주 낮았던 시기가 있었다는 뜻이죠. 가로축을 보시면 왼쪽이 현재예요. 따라서 가가 현재 상태로 해수면이 높아진 후빈기를 뜻하게 되는 거고 나는 현재보다 더 전에 해수면이 굉장히 낮았던 빙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 후빙기, 나가 빙기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해안선에 대한 지도가 있는데요. 질문 보시면 1 번. 나 시기에 대한 가 시기의 상대적 특징을 세 가지 쓰시오. 자, 빙기에 비해서 후빙기는요. 기온이 높았고 그에 따라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했고 이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결국 하류 지역에서는 범람이 되게 활발했죠. 그리고 따뜻한 만큼 강수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상류 지역에서는 늘어난 유량에 따라서 침식이 되게 활발히 진행되었었어요. 그리고 따뜻하니까 화학적 풍화도 활발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후빙기의 특징 되겠습니다. 자, 그럼 2 번 가시기 AB 지역에서의 지형 형성 특징을 쓰시오. 가시기가 현재 즉 후빈기잖아요. 후빈기에 상류에서는 침식이, 하류에선 퇴적이 진행되었는데 지도 속에 A와 B가 있다면 B는 동해안에 좀 가깝죠. 동해안 가까운 곳에 태백산맥 있잖아요. 따라서 B는 높은 산과 되게 가까운 산의 강의 상류 지역이고요. A는 바닷가 즉 강의 하류 지역이에요. 그럼 후빈기는 상류에서 침식이니까 B에서 침식이 그리고 A 하류 지역에선 퇴적이 활발했겠죠. 자, 52쪽 개념 체크 가겠습니다. 자, 1번 그래프는 한반도의 암석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씨에 들어갈 암석. 자,
C는 시원생대니까 C는 변성암, 그리고 B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걸쳐 특히 고생대와 중생대가 넓으니까 B는 퇴적암. 퇴적암 중 고생대 퇴적암은 석회암과 무연탄, 중생대 퇴적암에는 공룡 발자국이, 신생대 퇴적암에는 갈탄이 매장돼 있고요. 자, 그리고 A는 불이 만든 화성암으로 중생대 화성암이 변성암 다음으로 많잖아요. 그게 화강암이에요. 그리고 신생대 4.8%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산들, 백두산, 한라산, 울릉도, 독도 등이 해당되죠. 2번 표에 A씨에 들어갈 거. 자, A씨를 보니깐요. 성캄브리 맨 왼쪽에 시원생대가 성캄브리아대라고도 하는데 변성암이죠. 고생대를 보니까 고생대 초기가 A면 석회암, 고생대 후반부에서 중생대 초에 걸쳐서 B가 무연탄, 그리고 중생대 후반부 C 있죠. 중생대 마지막 끝날 때쯤 여기가 경상분지가 퇴적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다음에 뭐 제3계, 제4계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사실은 지층의 이름이에요. 석회암이 퇴적된 지층은 조선 노충군이라 그러고 무연탄이 퇴적된 지층은 사실 평안 노충군이라 그러고 공룡 발자국이 있는 거기는 경상 노충군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 조선 노충군인의 평안 노충군이라는 지층의 이름은 제가 따로 쓰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이번 시험에서는 그 용어를 좀 몰라도 되긴 하겠지만 어 그래도 수능 시험을 보려면 그 용어까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A 석회암 퇴적된 곳, B 무연탄 퇴적된 곳, C는 공룡 발자국 있는 곳이에요. 자, 3번 지도는 어느 지질시대 형성된 암석 분포이다. 가나 지질시대를 쓰시오. 또 지게지향사, 지게지향사, 지게분지 해야겠지. 자, 나는 딱 보니까 지게, 즉 변성한 분포지네. 가는 경상도 땅이 넓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중생대 거네. 자, 그래서 가는 중생대, 나는 시원생대라고 하면 됩니다. 4번 지도에 가 지형을 쓰시오. 자, 가 지형. 주변 지도의 바깥쪽 주변에 비해서 등고선이 넓어서 평탄하구나. 그런데 그곳의 해발 고도가 1000m가 넘네. 매우 높잖아. 고위 평탄면이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빈칸 쓰기는 여러분이 빈칸 쓰면서 차근차근 보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53쪽에 있는 것 중에 33번 문제 함께 보시죠. 그래프의 가시기와 비교한 나시기의 상대 특징 했는데요. 자, 가시기는 지금 세로축 보시면 0m 현재 상태의 해수면 높이고요. -50, -100 과거. 그리고 가로축에서는 오른쪽에 현재가 있고 옛날이 -7만 년 전, -8만 8천 년 이렇게 있죠. 자, 가시기는 해수면이 낮았던 과거로 빈기죠. 마지막 빈기, 최종 빈기라고도 해요. 나는 현재 후빈기예요. 자, 그렇다면 후빈기는 빈기에 비해서 기온이 높았죠. 그리고 해수면도 높았죠. 그러니까 침식 기준면도 높았고 따뜻했으니까 화학적 풍화가 활발했고, 그리고 따뜻한 만큼 식생 밀도가 높았고, 해수면이 높았으니까 하천 하류는 퇴적이 활발했어요. 자, 그래서 어 1번 그리고 5번이 틀렸고 나머진 다 맞았어요. 다음에 34번 가지형을 쓰시오 그랬는데 가지형 보니깐요. 해발 고도가 높고 평탄함, 여름에 무, 배추 등을 재배함. 아, 고위 평탄면이구나. 그렇다면 고위 평탄면을 개간하면서 나타난 환경 문제는요. 바로 토양 유실 문제, 혹은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농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약을 치다 보니까 이 농약이 그 아래 강으로 흘러들어서요. 수질 오염 문제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해요. 자, 그래서 환경 문제는 토양 유실 혹은 수질 오염 문제 등이 있겠습니다. 54쪽 기본 문제 들어가시죠. 1번 지도는 새 지질 시대에 형성된 암석의 대략적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씨 암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A를 보시면 지게지향사, 지게지향사, 지게분지 중 지게, 즉 시원센데 변성암이고요. B는 경상도 부근이 넓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중생대 경상분지. C는
지향사에 해당하니까 고생대 석회암과 무연탄이죠. 자, 기억하고 있죠? 지게지향사, 지게지향사, 지게분지중, 지게 시원생대 변성암, 지향사 고생대 석회석과 무연탄, 분지 중생대 공룡 발자국입니다. 자, 그럼 1번. 무연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건 C. 대부분 바다에서 형성되는 건 석회석에 대한 것으로 C의 일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B는 경상 분지는 호수였던 곳에서 형성이 된 육성층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또 마그마잖아요. 지하 깊은 곳. 자, 따라서 2번에 있는 내용 틀렸고요. 3번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분포하는 거 중생대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먼저 형성된 건 C원생대 A가 제일 먼저 형성되었죠. 그리고 A는 변성암, B하고 C는 퇴적암 되겠습니다. 답은 4번. 2번. 다음 자료에 A, B 암석을 쓰고 B 암석에 대한 A 암석의 상대적 특징. 자, 왼쪽은 아마 이렇게 비석 같은 거 만들 때 좋은 거. 또 약간 밝은 색이죠? 이런 거 화강암. 오른쪽은 이거 현무암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현무암에 대한 A 암석의 상대적 특징을 한번 말해봐라 그랬죠? A 암석은 B 암석에 비해서 중생대 심성암이니까 B는 신생대 화산암이죠. 형성 시기가 이르고 그리고 지하 깊은 데서 만들어졌고 분포 면적이 훨씬 넓죠. 자, 그래서 형성 시기가 이르고 분포 면적이 넓다 정도가 상대적인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표는 지질시대별 주요 지각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시원생대, 즉 성캄브리아기 때 변성작용이 있었다고 했고요. 고생대 초에 해당하는 간은 석회석이 퇴적되었고 그리고 조류운동이 있은 다음 평안 누춘군에는 무연탄이 퇴적되어 있죠. 자, 중생대는 지각변동이 심했는데 중생대 초에는 속림변동이 중생대 중기에는 대보조산운동이 있었으니까 A가 대보조산운동 중생대 말에는 불국사 변동이 있었는데 소규모 변동이었고요. 화강암이 관입했죠. 대보조산운동과 불국사 변동 때 화강암이 되게 많이 관입했어요. 다음에 신생대는 제3기에 경동성 요곡운동과 단층운동이 있었는데요. 이러면서 현재와 같은 동쪽을 중심으로 한 그 지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그 지각변동 중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것은 화산활동이죠. 자, 가의 특징. 가는 석회암이 퇴적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좀 자세히 설명한다면 고생대 초기 얕은 바다에서 형성된 해성층으로 산호와 조개 껍데기가 퇴적되어 있다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산호와 조개 껍데기가 쌓여서 석회석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사실 왼쪽에는 평안 누춘군이라든가 대동 누춘군이라든가 이거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가에 들어갈 말은 사실 조선 누춘군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그 용어를 쌤이 안 낸다고 했지요. 자, 다음에 4번. A씨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씨. 자, A는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했는데 중생대 중기에 있었던 대보조선운동은 한반도의 중부와 남부 지방에 걸쳐서 일어났으니까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B는 경상누춘군이잖아요. 경상도 지방에 대한 거죠. 이거는 뭐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A, 즉 대보조선운동에서 중국 방향 지질구조선이 형성되었다 맞고요. 그리고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을 형성시킨 건 C, 즉 경동성 요곡운동 때문이었죠. 그리고 C는 곧 중부지방의 경동지형을 형성시킨 주요 원인이 된 것도 맞아요. 맞는 것은 니은과 리을 되겠습니다. 5번. 가에 들어갈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신생대 제3기 이후 지각운동으로 발생한 횡압력에 의해 한반도에 집안 융기가 일어났다. 이때 융기의 축은 동쪽으로 치우쳤죠. 이 운동의 영향으로 자 융기와 관련된 거 찾아내면 되죠. 자, 기억. 백두산의 정상에 천지가 형성된 것은 화산활동이죠. 니은 연속성이 강한 1차 산맥이 형성된 거 융기로 인해 그렇게 된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서해안에 복잡한 리아스해안이 형성된 것은요.
일단 리아스 해안처럼 복잡한 해안에 영향을 준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리아스 해안이 형성된 직접적인 원인은 해수면 상승이에요. 그다음에 태백산맥의 일부 산 정상부에 고위 평탄이 형성되었다. 낮은 곳에 있었던 평탄면이 위에 올라간 건 융기로 인한 거죠. 따라서 니은과 리을이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6번 다음 글의 기역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읽어볼게요. 약 200만 년 전부터 현재 이르는 신생대 제4기에는 빙기와 간빙기가 번갈아 나타났죠. 약 2만 년 전은 최종 빙기 중 빙하가 가장 확대되었고요. 최종 빙기가 끝난 뒤에 해수면이 상승해서 약 6천 년 전에는 거의 현재 해수면에 도달했어요. 자, 최종 빙기에 하천 상류에서는 산지 사면에서 형성된 풍화산물이 골짜기에 많이 공급되면서 골짜기를 메웠지요. 자, 반면에 해수면이 하강한 것에 직접적 영향을 받았던 하천 하류에선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났었어요. 반면 후빙기는 하천 하류에서는 침식보다는 퇴적 작용이 활발했고 상류에선 침식이 활발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역 시기에 한반도와 제주도가 육지로 연결되었다. 이거 빙기 때 연결되었죠? 자, 그러니까 맞고요. 해수면 상승의 영향으로 리아스해안 형성되었다. 맞아요. 해수면이 상승해서 윤기량이 적었던 서쪽 지역이 물에 많이 잠겼죠. 그다음에 디귿은 디귿은 최종 빙기의 하천 상류에선 산지 사면에서 형성된 풍화산물이자 빙기에는 주로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돌멩이가 깨져서 굴러떨어져서 이 계곡을 많이 메웠어요. 자, 이런 깨지는 작용, 물리적 풍화 맞습니다. 다음에 하천 하류에서는 퇴적이 활발했다. 자, 이렇게 하천 하류에서 후빙기에 퇴적이 활발했던 건 해수면 상승 때문이었죠. 해수면 상승. 그래서 리을 틀렸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 맞아요. 7번 지도의 가다 산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함경산맥, 나는 태백산맥, 다는 차령산맥인데요. 이 중에서 함경산맥과 태백산맥 동쪽에 치우쳐서 있는 이 등줄기에 해당하는 이 산맥은 융기로 직접 만들어진 1차 산지예요. 융기 혹은 단층 활동으로 만들어진 1차 산맥, 높고 험준해요. 반면 다는 서쪽으로 뻗어 있는 즉 중국 방향의 지질 구조선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2차 산맥입니다. 그럼 1번 다가 2차 산맥이고요. 그렇다면 다의 단층선은 대보조산운동으로 형성이 되었지요. 자, 가, 나는 다 융기운동의 직접적인 영향이고요. 자, 아무튼 이 산줄기들은 기본적으로 신생대 융기운동으로 1차 산맥 형성되고 그 뒤에 이어진 하천 침식으로 중생대에 형성된 단층선을 따라서 2차 산맥이 형성되었어요. 3번 연속성이 약한 건 다죠. 2차 산맥. 그리고 해발 고도가 가와 나는 높지만 다는 낮아요. 그리고 보다시피 나는 한국 방향이라 그러고 다는 중국 방향이라 그런다고요. 자, 그래서 맞는 건 4번. 가 산지에 대한 나 산지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2에서 고르면 자, 가 산지는요. 돌이 삐쭉삐쭉 솟아있는 산지예요. 위치가 금강산이나 설악산일 것 같죠. 자, 나 산지는 둥글둥글한 듯한 느낌이면서 그 나무로 덮여 있는 지리산이에요. 자, 그래서 가는 돌산, 나는 흑산에 대한 건데요. 돌산은 중생대 화강암 지역, 흑산은 시원생대 변성암 지역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죠. 자, 그럼 나산지, 즉 흑산의 특징에 대한 거니까 흑산은 시원생대므로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밑으로 뚝. 토양층의 두께가 두껍고 식생 밀도가 높다 하게 되면 D가 되겠죠. 9번 지도의 가와 같은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도의 가를 보니까 주변에 비해서 등고선 간격이 좀 넓어서 평탄해요. 상대적으로 평탄해요. 그리고 해발 고도를 읽어보면 동그라미 쳐진 곳의 높이는 1050m에서 1200m 혹은 1300m 정도에 해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해발고도가 높으면서 제법 평탄하다 해서 고위평탄면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고위평탄면은 높고 서늘하기 때문에 초지 조성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목축업 발달에 유리하고 서늘한 여름을 이용한 고랭지 채소 재배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이런 목축업과 고랭지 채소 재배로 인해서 산림이 이렇게 훼손되고 숲이었던 곳이 다 이렇게 농경지로 바뀌다 보니깐요. 4 번에 토양 침식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5 번에 다른 지역보다는 기온이 낮죠. 최난올 기온도 낮고 최한올 기온도 낮고 그래서 연평균 기온 자체가 낮아요. 아무튼 최난올 평균 기온이 낮은 거 맞습니다. 다음에 3 번. 충적층이 두껍게 쌓여 있다. 충적층이라는 것은 하천 퇴적층이란 뜻이잖아요. 하천에 의한 퇴적된 지층을 뜻하는데 이 지역은 산간 지역이죠. 즉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흘러 내려가는 곳이잖아요. 따라서 그전에는 나무들 때문에 침식이 좀 이렇게 억제되고 나름 토양층이 형성이 돼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토양층이 하천에 의해서 무언가가 쓸려 내려온 다음에 이곳에 쌓여 만들어진 충적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나무가 무성했을 때는 나무들이 흙이 씻겨 나가는 걸 막게 되고 나뭇잎들도 이곳에 쌓이고 이러면서 나름의 토양층이 좀 두꺼웠겠지만 그게 충적층은 아니고요. 자, 그러다가 나무가 훼손이 되면서 현재 토양 침식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에요. 아무튼 3 번이 틀렸어요.